안녕하세요. 워치 탐닉입니다. 여러분, 쿼츠 좋아하시는가요? 그럼 쿼츠의 장점은 어떤 거라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기계식 시계처럼 리저브 타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있는 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계식 시계 살 때 고려해야 할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오버홀입니다. 고가로 갈수록 복잡한 형태를 가질수록 오버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5년에 한 번 시계 하나에 오버홀 비용 300만 원 정도 낼 정도면 진짜 부자이신 거죠. 쿼츠도 오버홀을 해줘야 하지만 기계식 시계만큼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 더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조그만 크기의 용도를 돌리느라 와인딩 도구를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쿼츠가 좋은 점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많은 분들께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침의 움직임인데요. 대개의 쿼츠는 초당 한 칸씩 움직입니다. 똑딱 똑딱 한 칸씩 움직이는 것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시계는 쿼츠의 장점은 가지면서 단점은 극복한 그러한 시계 라인을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하이비트의 움직임을 가진 시계, 스프링 드라이브 아닙니다. 오늘은 시계계의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라 부를 수 있는 세이코의 일렉트릭 시리즈 엘릭스에 대해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서프라이즈였으면 좋겠네요. 우선 일렉트릭 워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전자시계 하면 왠지 지샥, 카시오가 떠오르는데요. 그런 쿼츠와는 180도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52년 미국의 엘진사와 프랑스의 LIP가 합작하여 일렉트릭 워치가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여서 쿼츠 시계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굳이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본다면 호사가들은 엘진과 LIP가 합작한 게 아니라 엘진이 독자 개발하여 엘진 725라는 일렉트릭 무브먼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썰에 불과할 수 있지만 엘진이라는 과거 초대형 미국 시계 회사를 망하게 한 여러 원인 가운데 일렉트릭 워치 리콜 사건이 기여했다고 보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시계 역사가 조선 왕조실록처럼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가 많습니다. 그럼 전자시계에는 어떤 타입이 있을까요? 전자시계 하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브로바 아큐트론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브로바는 전자시계 카테고리에서도 튜닝 포크 타입으로 불리며 소리굽쇠를 이용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란데론 4750 무브먼트로 알려진 픽스드 코일 타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57년 최초의 판매용 일렉트릭 워치였던 해밀턴 500이 사용한 무빙 코일 타입이 있습니다. 대망의 네 번째 타입으로는 오늘 말씀드릴 세이코 일렉트릭에서 사용한 트랜지스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자시계에는 다양한 타입이 존재하죠. 자세한 타입별 장단점이 궁금하시다면 꼭 구글링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해바다처럼 광활한 전자시계의 세계가 당신을 반겨줄 겁니다. 그럼 세이코에서는 언제, 어떻게 전자시계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1967년 전자시계 개발을 시작해서 1969년 EL 시리즈를 첫 출시하였고 엘릭스 라인은 1974년부터 76년까지 단 3년 동안만 출시하였습니다. 컬렉터에게 단기간 생산 딱지만큼 매력적인 옵션은 없기 때문에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꽤 희귀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작은 뇌피셜에 불과할 수 있지만 1960년대 상황을 봤을 때 세이코는 전자시계에는 그닥 관심이 없었고 쿼츠 개발에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티즌에서 1965년 코스모트론이라는 전자시계를 내는 것을 보고 뒤이어 진출한 모양새입니다. 신기한 게 대표적인 세이코 책을 봐도 전자시계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다이버시계 책이다 보니까 당연히 없고요. 그래도 해외 세이코 전문가에 따르면 세이코 박물관에는 진열되어 있다 하더군요.
또한 코스모트론도 마찬가지지만 잘 보관된 전자시계의 가격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빈티지 시계처럼요. 이러한 빈티지 시계의 가격을 봤을 때 여러분이 현재 마음에 안 드는 시계는 물론 파셔야겠지만 지금 잘 보관하고 있다가 손주에게 물려주면 손주 때는 지금 구매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끼는 시계를 잘 차다가 재산으로 물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주도 롤렉스를 가장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손주에게 세이코나 카시오도 만족해 줄 수 있겠니? 무엇보다 전자시계에서 진짜 재밌는 건 무브먼트의 작동 원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계식 무브먼트는 용두나 로터가 움직여서 메인 스프링에 동력을 공급해주고 그 힘이 각 부분을 거쳐 시계의 심장인 밸런스 휠을 팔딱팔딱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전자시계는 정반대입니다. 밸런스 휠을 통해서 시계의 동력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밸런스 휠이 아주 쉬지 않고 열심히 움직입니다. 굉장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쿼츠와는 딴판으로 생겼습니다. 쿼츠에서 밸런스 휠을 볼 일이 없죠. 또한 전자시계는 리저브 타임 없이 배터리가 있는 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것도 매우 일정한 움직임을 유지하면서요. 배터리가 있는 한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정말 일정하게 밸런스 휠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잘 시간도 없습니다. 움직임은 어떤가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 않는가요? 60년대 하이비트 무브먼트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28,800의 bph를 갖고 있습니다. 기계식도 쿼츠도 아닌데 초침의 움직임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아주 부드럽죠. 이러한 시계가 1970년대에 나온 것입니다. 제 시계 상태는 검사 결과 오버홀을 받긴 해야 하지만 흔히 말하는 장롱 보관 에디션에 가깝습니다. 아주 쌩쌩하게 움직입니다. 제 시계들은 여러 엘릭스 모델 중 하나입니다. SG가 적혀있는 모델은 엘릭스 중에서도 상위 버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붉은 표시의 엠블럼, 마치 공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매우 매력적이죠. For the man looking to the future. 엘릭스가 미국에 처음 출시됐을 때의 마케팅 문구입니다. 1960년, 70년대에서 기대하고 열망하던 미래가 바로 지금일까요? 그들이 꿈꾸던 미래가 현재일지 아님 더 미래일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할 일은 그들이 생각하던 미래의 한 부분에서 과거의 제품을 다시 조명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